예, 지난 시간에도 이제 제가 창업 전반에 관해서 조금 이거저것 많이 터치를 하는 이유가 어, 뭐 사업에 성공하려면 이거 해야 된다 이거보다는 창업론 전반에 창업론 세미나가 이제 창업 관련돼서 전반적인 어떤 뭐 사람에 관해서 또는 뭐 아이템에 관해서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어, 창업과 관련돼서는 특정한 개인과 관련된 그 부분도 있지만 창업을 둘러싼 환경이라든지 뭐 사회적 뭐 그 관련된 체계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사회적 인식이라든지 등등 거시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가 전반적인 부분을 계속 좀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업 기회 지난번에 좀 얘기하긴 했는데 사업 기회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업이 새로운 기회가 생긴다 그랬죠. 기회가 막 생기는 이유는 다시 한번 잠깐 얘기를 하면은 기술적인 발견들이 생기다 보면은 새로운 아이템들이 이렇게 되게 많이 생기고 이 기술적인 발견을 해서 기존에 이렇게 많이 사라지기도 하고 그래요. 한때는 여러분들 어릴 때 되게 많이 썼던 게 제가 대학생 때 가장 많이 썼던 게 아마 그리고 가장 깜짝 놀랐던 부분이 실제로 뭐 제가 직접 썼던 것 중에서 제가 깜짝 놀랐던 아이템은 여러분이 가장 깜짝 놀란 아이템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대학생 때 가장 깜짝 놀란 아이템은 삐삐였어요. 삐삐. 지금 생각하면 정말 무섭죠. 근데 그 삐삐라는 자체만 하더라도 얼마나 제가 그걸 붙잡고 되게 이제 참 대단하다. 이거 하나 뭐가 삑 누르니까 저 부산에서 무슨 일이 하고 연락이 저한테 오고 또 제가 이런 일이 있어서 급하게 연락을 했다면은 또 하고. 그래서 굉장히 원거리에서도 삐삐라는 것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자체가 굉장히 놀라웠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화기 있잖아요. 전화기. 여러분 전화기 하나 넣는데 가격이 얼마쯤 될까요? 글쎄요. 전화기 한 3,000원, 5,000원 될까? 돈도 안 받더라고요. 나중에 전화요금 첫 달에 청구하면서 이제 영수증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설치비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무료로 나올 줄 정도로 굉장히 전화비가 싼데요. 집전화 얘기하는 거예요. 집전화 한 대 놓는 가격이 전화기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당시에는 60년대 말 70년대 때겠죠. 60년대 70년대에는 전화기 한 대 놓는 값이 서울에 있는 기와집 두 채 값이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약 60억 되는 거죠. 그래서 청양군에 전화기 한 대 놓는다. 그럼 청양군 전체의 전화기가 청양군의 우체국이 하나 하고 되게 부잣집 한두 명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시골에 함양이라는 산골짜기였는데 함양군 전체에 전화기가 정말 몇 대 안 됐어요. 이렇게. 군청이 하나 있고 우체국이 하나 있고 누구네 되게 부자인 집에 하나 있을 정도로 신기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전화기로 통화를 한다는 자체가 글쎄요. 제가 전화기로 통화한 적이 언제 전화기 처음에 통화를 했을까요? 여러분 집에 전화기 언제 들어왔었어요? 전화기로 처음에 통화를 한 게 얼마쯤 됐을까요? 제가 우리 집에 전화기가 있었던 게 참 아주 아기 때 얘기하는 거죠. 저는 없었으니까 정말 깜짝 놀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대학교 때는 공중전화로 이제 전화를 하는 거죠. 전화기가 있는 집들이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대학생들 주변 돼서 몇 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주인집 전화, 하숙방에 따로 하숙생이 전화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제 뭐 이렇게 약속은 어떻게 잡아요? 하숙하는 어떤 학생이 뭐 고려대든 한양대든 뭐 중앙대든 다닌 학생이 여자친구랑 약속을 잡아야 돼요. 어떻게 잡아요? 전화를 통해서 굳이 잡는다 치면은 할 수 있는 방법이 만약에 제 여자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한다 그러면은 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지 않다면은 그 친구가 나한테 전화하면 하숙집에 전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숙하는 누구누구 학생 바꿔주세요. 그럼 제가 전화를 받는 거죠. 만약에 제가 전화를 그 집에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집에 전화를 하는데 제가 어릴 때 미팅을 해가지고 미팅을 한 그 여자 대학생이랑 만나기 위해서 전화를 했어요. 네. 전화하면서 이게 어떤 경우는 어떻게 해요? 여학생한테 전화를 자기 딸인 경우에는 뭐 8시까지 돌아와라. 그리고 남자가 전화하면은 또 안 바꿔주거나 이런 집한테 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전화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뭐 이렇게 누군데요? 뭐 이렇게 누구 있어요? 어머님은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 전화 통화만 하더라도 얼마나 어색했던지 생각만 해도 참 이게 근데 삐삐가 나왔어요. 삐삐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장애를 없애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다방이라고 그러죠. 커피숍에 가서 전화를 해요. 응? 누구한테? 아니 삐삐를 치는 거죠. 누구한테? 공중전화를 쳐도 돼요. 공중전화한테 쳐가지고 치면은 그 친구가 전화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화 오면 어디에 몇 시만 그러니까 삐삐를 통해서 어색한 하숙집 아줌마를 안 통해도 되고 어색한 그 여자친구네 어머님은 안 통해도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발견이 되는 거죠? 삐삐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삐삐라는 게 딱 나오고 나서 야 정말 이거보다 더 혁신적인 건 없을 거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지금 삐삐를 보고 나서는 야 이게 모든 발견의 끝일 거다 했어요. 그게 이제 제가 대학생 때 생각했던 그 삐삐를 보면서 감탄했던 건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삐삐가요? 제가 또 그보다 훨씬 어릴 적에는 아주 꼬마 때 그러니까 뭐 한 4살, 5살쯤 되는 것 같아요. 그때는 라디오 속에서 사람이 뭐가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모님 안 계실 텐데 망치로 가지고 라디오 스피커를 깼어요. 누가 들었는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부모님이 밭에 갔다 오시고 나서 뒤지게 저를 팼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을 깨니까 소리가 또 저쪽에만 나요. 저쪽을 또 깨니까 또 없어요. 그래가지고 깼는데 사람은 없는 거예요. 소리는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뒤지게 얻어 터졌던 적이 있는데 그 라디오만 보고도 얼마나 경악을 했어요. 정말 이게 너무 신기하다 이랬는데 그게 지금 라디오는 지금 흔적이 없어졌죠.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발견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핸드폰부터 시작해서 뭐 스마트폰, 텔레비전 이후에 우리가 얘기했던 MP3, 그 다음에 뭐 오디오, 그 다음에 이게 뭐죠? 워크맨. 수많은 것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새로운 것이 발견되면서 다 없어졌어요. 뭐 파괴력이보다 파괴력과 거리도 아니에요. 그냥 없어졌어요. 사라진 거죠. 그냥 그 연극이나 드라마나 이게 보면 페이드 아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 발견은 만약에 어떤 내가 뭐 PP를 만드는 회사다 또는 뭐 MP3를 만드는 회사다 라디오를 만드는 회사다 여기에 고집하고 그 다음에 변화되는 산업을 따라가지 못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리 좋은 워크맨을 만드는 회사도 그 다음 물건을 만들지 못하면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기회가 나오는 기회에 발견되는 가장 큰 원천은 기술적인 발견이 아닌가. 지금 저 신세계 같은 회사가 불과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얼마나 뭐 신세계다 이마트다 있는 주식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한국의 유통시장을 그리고 이제 동네마다 다 이제 동네 진출한 수많은 이마트들 때문에 굉장히 재래시장들이 다 망했어요. 구멍가게들이. 그래서 얘가 이제 천년만년 아마 동네 시장을 다 장악했을 거다 했는데 이 동네 시장을 다 장악한 수많은 동네 그 편의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왜요? 전자상거래 때문에. 쿠팡에 주문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잘 나가는 이마트가 지금 그렇게 잘 나가는 신세계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왜 겪어요? 새로 출몰한 신기술인 거죠. 쿠팡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뭐 아마존 같은 경우는 상상도 못한 어떤 회사들인데 지금은 상상도 못한 어마어마한 거대 규모의 회사로 돌변을 하고 있어요. 그럼 기존 회사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또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새로운 기술이 발견되니까 뭐 별거 아닌 기술이에요. 기술 자체는 별거 아닌데 그 기술을 활용한 그 사업 같은 것들이 굉장히 성장이 잘 된 경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놀자 같은 경우, 야놀자는 숙박업소를 예약하는 시스템이에요. 그 다음에 비슷한 업체가 여기였다는 게 있는데, 이 조그마한 업체가 옛날에는 호텔에 숙박을 하거나, 지나가는 부산이다, 아니면 강릉이다, 이런 회사 가서 놀러 가가지고, 숙박업소에 일일이 같이 협상을 하거나, 전화로 가격을 하거나, 예약을 하거나 이랬었어요. 개별적으로. 지금은 야놀자 같은 데가 거의 수백 개의 업체가 강릉에 있는 수백 개 숙박업소가 다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격대를 치고 장소를 치면은 거의 그 가격대에 맞는 그 서비스가
그 호텔이나 모텔이 막 제공이 되는 게 있거든. 그러면 거기에 예약을 하면은 자동으로 예약을 하고 결제를 하면 자동으로 결제되는 아주 간단한 업체죠. 근데 뭐 때문에? 컴퓨터 때문에, 모바일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전산 시스템 때문에 금방금방 예약이 되고,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는 소프트웨어도 있는 거죠. 결제라든지 예약이라든지 인적사항 등록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약이 만약 확정이 되면은 고객한테 메시지가 간다든지, 이런 시스템들이 발달이 되다 보니까 뭐가 될까요? 이 업체들이 또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는 새로운 신흥 기업으로 구성. 이 회사 자체가 벌써 1조가 넘고 2조가, 작년에 1조가 넘었다 그래요. 벌써 올해 2조가 넘대요. 2조. 지금은 그 회사들이 직접 사업을 해요. 그 대신에 아주 영세한 조그마한 숙박업소 같은 경우는 그런데 올라가지도 못하고, 이 운영하시는 분들이 되게 나이가 드신 분들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올리려면은 야놀자나 여기에 소프트웨어에 올릴 수 있을 만큼을 데이터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동네 민박업소라든지 이런 데 제공을 못해요. 컴퓨터가 능하지도 않고. 그럼 어떻게 돼요? 멀쩡한 숙박업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리지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업소들은 그냥 최근에 한번 가보세요. 굉장히 많은 업소들이 문을 닫았는데, 문을 닫는 게 사실은 관광객들이 안 찾아서 문을 닫는 요인도 하나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이 사람들이 새로 바뀐 뉴 환경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못하는 거죠. 적응을 못하니까 커뮤니케이션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이런 가격에 이런 숙박업소가 몇 개 있습니다라고 야놀자에 올리고, 그다음에 그게 리스판스를 하고 답변을 하고 등등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커뮤니케이션이. 그래서 기술적 발견으로 인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업체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 어마어마한 업체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기술적 발견은 뭐 단순히 기술적 발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파가 되게 많아. 바이오 업체들을 보세요. 최근에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를 진단하는 업체, 제가 아는 조그마한 업체 시젠 같은 회사는 제가 아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우리 벤처 창업학회 학회를 할 때 벌써 한 거의 10년 가까이 됐네요. 한 7, 8년 됐네요. 그때 우리 학회를 후원해 주십시오 하고 막 코스닥 상장했을 때 제가 연락을 하고, 거기서 딱 우리 학회에다 돈을 갖다가 지원을 해가지고 내 학회 발전에 쓰십시오 하고 뭐 1,000만 원도 기부하고 이랬던 적이 있어요. 그렇게 조그마한 업체였어요. 매출액이 뭐 몇백억 정도 되는 거고 이익이 몇십억 정도 되는 업체인데. 근데 최근에 뭐가 있었어요? 코로나라는 되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코로나라는 어려움 때 빨리 코로나를 진단해내는 이 진단 기술을 발견해가지고 이 회사가 지금 최근에 주가가 얼마 정도 뛰었냐면 주가가 약 한 10배가 뛰었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어느 정도 가치가 되었느냐? 6조가 넘어요. 7조 정도 돼요. 7조. 얼마짜리 회사가요? 7천억짜리 회사가. 매출액 600억짜리 회사가 지금 매출액이 거의 몇천억이 되고 이익만 하더라도 다시 뭐 1,000억 배 이상이 될 정도로. 이건 뭐 때문에 그래요? 기술의 발견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많은 새로운 창업의 아이템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이템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라는 새로운 걸 윈도우라는 그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면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요? 소프트웨어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여러분의 모든 컴퓨터에 옛날에는 도스를 통해 가지고 막 점점 슬래시 별 넣고 뭐 이렇게 넣어야 겨우 뭐 이게 접근을 하거나 수리를 하거나 할 때도 어마어마하게 어려웠어요. 근데 윈도우를 만들고 나서는 컴퓨터를 할 줄 알든 모르든 꼬마든 할아버지든 쉽게 소프트웨어 접근도 하고 오픈도 하고 문장도 쓰고 플레이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그래서 기술의 발견이 어마어마한 기회를 만들어줘요. 기회의 창들을 열어주는 거죠. 그런 창 자체가 원래 없었어요. 창이 새로 생기는 그냥 벽이었어요. 벽이었는데 어떻게 된 거죠? 새로운 기회들이 생기는 거죠. 기술의 발견 때.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기술의 발견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업체들이 많이 나올 거고요. 유니콘이라 그러면 유니콘 기업이 10억 달러 이상을 유니콘이라고 그래요. 10억 달러 이상 되는 유니콘 기업, 새로 떠는 유니콘 기업들도 재벌의 자녀들이 재벌의 도움을 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유니콘 기업들은 대부분 뭐예요?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야놀자라든지 쿠팡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다 무슨 업체들이에요? 아버지가 재벌이어서 이어받아서 재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의 발견에 따른 그때 당시 시대적 변화를 이 사람들의 사업의 기회로 활용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거는 1세대고 그 이후에만 하더라도 수많은 업체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넥슨 같은 게임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그죠? 수많은 게임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기술은 계속 발견이 되고 진화되기도 할 거거든요.
그에 따르는 새로운 기회들이 계속 생겨요. 그래서 기회들이 생겼을 때 좋은 사업가라는 결국에는 기회를 인지를 하고 포착을 하고 본인의 사업기를 활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회들이 생기는 것들은 결국에는 기회가 생겼던 것들은 가치관이나 생활 양식이 계속 변하는 거죠. 1인 가족이 늘어난다든지 인구가 변화된다든지 요즘에 가장 많이 새로운 생기는 서비스가 최근에 이제 제가 아는 사장님은 주로 이제 학교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여기에 급식을 배급하는 그런 회사 사장이에요. 최근에는 어떤 사업을 하는 거 아세요? 요양하고 돌봄 서비스를 해요. 그러니까 노인들이나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들을 동남아시아나 중국에서 온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요양하는 데 서비스를 하는 업체예요. 인력 업체죠. 새로 등장한 무슨 업체가 등장했어요? 점점 요양원이 많이 등장하는데 요양원이 많이 등장하는 그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요양보호사 간병인들이 필요한 거죠. 제가 어제 의사랑 잠깐 얘기를 했는데 천안 아산 쪽에 종합병원에 있는 의사인데 그 병원에서 입원할 수 있는 환자 수는 약 500명 정도, 500객실 정도를 500베드라 그러죠. 500베드. 500명을 입원시킬 수 있는 커패시티를 가지고 있어요. 시설을 가지고 있고 의사 선생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300명밖에 못해요. 여러분 원인이 뭘 것 같아요? 그에 걸맞는 그 길을 할 수 있는 간호사가 모자란데. 충남 지역에 간호사가 굉장히 많이 충청도 지역에 배출이 됐는데 대부분 서울이나 등등으로 올라간대요. 충남 자체는 오히려 간호사 조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가 분쟁이 생기면은 의사를 자르고 오히려 간호사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의사는 오히려 공급이 가능한데 간호사 공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0 정도 차이가 나는 이게 핵심 원인은 뭐예요? 의사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간호사가 모자라서. 그래서 사실은 보면은 이제 가치관들이나 생활 양식이 변함에 따라서 요양이라든지 소득이 증가됨에 따라서 얼마 전에 같은 해외여행 같은 거라든지 한 20-30년 전에는 20-30년 전이라 그러죠. 1990년대 뭐 이때는 휴가철에 부산하고 강원도가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제가 1991년도인가 강원도 휴가를 한번 갔다가 그 다음부터 여름 휴가철에 강원도를 그 뒤에 20년간 안 갔어요. 강원도 가는데 23시간이 걸렸어요. 23시간도 더 걸렸나? 어쨌든 27시간이니까. 토요일 날 오후에 출발했는데 1시에 출발했는데 그 다음 날 저녁 때인가 도착을 했어요. 토요일 날 출발을 했는데 토요일 날 1시인가 2시인가 출발, 일요일 날 저녁 때 출발해가지고 2박 3일을 가려고 했다가 잠깐 자고 그것도 숙박이 없어가지고 나 거의 마당 비슷한데 겨우 자고 와가지고 그리고 갔는데도 속초 전체가 차량 2중 3중이 돼가지고 초 자체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강원도를 안 갔는데 최근에 강원도 가보면은 한참 성수기라 하더라도 다 이게 뭐랄까요? 헐렁헐렁해요. 도로도 넓어졌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가는 데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특히 올해는 약간 예외이긴 하지만 대부분은 뭐예요? 해외로 훨씬 많이 나가고 해외 나가는 2-3일 나가는 게 강원도나 부산 나가는 것보다 더 싸기도 하고 비슷하니까. 그래서 그랬던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양술이나 이런 등등 별장들이 재벌들이 당연히 별장을 거기에 뒀어요. 해외는 생각도 못하던 시절이니까. 지금은 재벌들의 별장이 양수리에 보면 다 어때요? 묘지는 부모님 묘자리는 그 근처에 둘지 몰라도 별장들은 거의 사실 유명무실화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20년 전에 있던 별장들은 가격들이 거의 다 거의 빈집이 많고요. 관리비가 많아서 폐쇄한 데도 많고 몇몇 재벌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유지를 하고. 뭐가 바뀌었어요? 소득이 증가되니까 뭐가 바뀌어요? 여행의 시장들도 다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인구나 이런 것들이 변화가 되다 보니까 소아과라든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이라든지 등등이 굉장히 많이 폐쇄가 되고 있고요. 심지어는 뭐예요?
아이를 놓는 산부인과 자체도 엄청나게 숫자가 줄어들고, 산부인과 같으면 옛날에 군 단위로 몇 개가 있었는데 지금 뭐요?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그 워라벨이라 그래가지고 옛날에 엄청나게 일만 집중하는 시대인데 지금 뭐요? 일하는 것과 노는 것을 밸런스를 맞추는 그 다양한 취미들도 상당히 고급 취미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활 정보 같은 거 있잖아요. 정보 같은 것들이 계속 생활 정보도 늘어나니까 어때요?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마다 부동산 시장은 물론이거냐, 부동산 시장에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나 이런 것 같은 것도 굉장히 변화하죠. 여러분 정보 같은 경우 대부분 어디서 찾아요? 옛날에는 한때는 잠깐 유행했던 게 뭐예요? 찌라시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이 신문들 뭐라 그러죠? 잡지들, 그 지하철 영등표 막 이게 꽂아뒀던 게 있잖아요. 무료 이게 목까지들. 거기에 막 일자리도 나오고 막 광고도 하고. 지금 다 어디서 하고 있어요? 네이버 광고라든지 카카오 광고라든지 뭐 다음 광고라든지. 그래서 주택정보부터 시작해서 홈네트워크, 의료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죠. 건강관리 같은 거라든지. 그래서 생활 패턴이라든지 생활 양식이 바뀜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생활 양식들이 많이 바뀌고 있죠. 특히 생활 양식이나 가치관이 바뀜에 따라서 직업의 숫자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 우리나라의 직업 숫자가 미국의 직업 숫자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뭘 여지가 있다는 거죠. 창업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새로운 사업에, 그러니까 아직 한국에 하나도 있지도 않은 사업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애견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니까 뭐예요? 애견이라는 그거 강아지를 치유하는 강아지 병원뿐만 아니라 뭐예요? 강아지 요양하는데, 강아지 호텔, 강아지 입양하는데, 분양하는데 또 뭐예요? 강아지 장례식장, 강아지 이후에 강아지 죽고 난 강아지를 다시 화장을 해서 강아지의 일부분을 다시 재를 만들어 병에 넣어가지고 걸고 다니는 목걸이부터 시작해서 강아지 수목장부터 시작해서 상상도 못한 강아지, 예를 들어서 애완동물만 하더라도 애완동물과 관련돼서 수백 가지 업종이 생기는 거잖아요. 수백 가지 업종이 생기면 뭐가 생기는 거하고 똑같아요? 수백 가지의 창업 기회들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 강아지 한 마리만 하더라도 연관되는 산업이 쫙 생기는 거죠. 옛날에는 강아지는 우리나라 조상들 강아지는 뭐예요? 영양분이 모자랐으니까 봄에 키워가지고 여름에 잡아먹는 이건 뭐예요? 식품의 하나로 생각했지 누가 가족이나 동반자로 생각은 했었어요? 강아지가 아팠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스토리만 하더라도 제가 가끔 친구들하고 얘기를 듣다 보면 정말 그래서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 애가 얼마나 슬퍼하는데 그래서 자기도 울었다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해요. 집에서 좀 일이 끝나서 늦게 들어갔을 때 다 잠들었을 때 자기를 반겨주는 애는 강아지밖에 없다고. 그래서 그런 강아지를 처음에 싫어했는데 강아지 꼬마가 데려왔는데 엄청 싫어했는데 그래서 자기도 이뻐하지 않을 수 없어가지고 굉장히 예뻐했는데 또 얘가 또 어느 순간 또 사람보다 좀 일찍 죽잖아요. 그래가지고 온 가족이 울고 있어가지고 통곡을 하고 있어가지고 자기 너무 되게 가슴이 아팠다느니. 그래서 그 다음에 강아지를 입양을 못했다느니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게 뭐예요? 가치관이 바뀌고 생활 양식이 변함에 따라서 의식, 주를 비롯한 수많은 뭐예요? 업종이라든지 사업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정부 규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굉장히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같은 걸 불법 소프트웨어를 규제를 한다든지 또는 보안을 강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최근에 같으면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이제 호텔이라든지 이런 쪽을 자문을 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그냥 두는 걸로 중요한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 관리, 어떤 안전관리사, 전기관리사 해가지고 관련된 규제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을 다시 또 써가지고 점검을 받는다든지 등등의 또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직업들도 생기고 배터리 같은 것들이 막 이렇게 나오니까 배터리 관련도 최근 리사이클링 관련해서 새로운 문제들 또 새로운 사업들 특별히 최근에 보니까 제가 이제 폐기물들을 버리다 보니까 종이 버리는 거, 플라스틱 버리는 거, 비닐 버리는 거, 폐기물 처리 가스라든지 처리라든지 가스 규제라든지 앞으로는 아마 전기차 같은 것 관련해서도 수많은 규제에 따라서 계속해서 산업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전기차 같은 게 테슬라 같은 게 많이 팔리는 이유가 테슬라가 가격이 싸고 잘 나가서 된 게 아니라 규제가 생기니까 그 가스 탄소 규제에 따라서 오히려 테슬라한테는 인센티브를 주고 다른 업체한테도 부과를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테슬라는 실질적으로는 적자가 나는데 오히려 흑자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정부 규제에 따라서 뭐가 되는 거죠? 전기차 산업이 늘어나기도 하고 또 탄소라든지 기존
또 배영기관차들은 또 줄어들기도 하고. 천재지변 같은 건 봤죠.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새로운 사업들이 나오고 얼마나 많은 사업들이 망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관광 관련 업체들이 망하죠. 그 대신 코로나 때문에 어마어마한 업체들이 또 새로 생기고 또 흥행하고 있죠. 그리고 뭐 자원의 발견 같은 것도 얘기했듯이. 그래서 이런 그 사업 기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기도 하고 또 없어지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회들이 발견되어 있는 것 중에서 특히나 굉장히 많이 또 생기는 그 용어들 중에 하나가 첫째는 원래 하려고 했던 것에서 그냥 곁길로 걸어가면서 생기는 아이템이 있고 이거들 그 곁길 효과라고 그러는데요. 사이드 이제 이펙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걸로 하려고 했는데 우연히 다른 것들이 또 이렇게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심장약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심장 혈액 개선제를 만들려고 했는데 또 다른 성생활 개선제가 되어가지고 비아그라를 만들려고. 원래는 비아그라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성욕을 정진시키려고 만든 게 아니라 심장의 혈액순환을 개선하려고 만드는데 혈액순환이 아니라 다른 약이 되고, 그래서 비아그라가 뭐 대박을 치기도. 그럼 뭐예요? 비아그라라는 제품은 뭐의 결과예요? 사이드 이펙트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려고 했던 그 목적이 아니라 하다 보니까 다른 게 생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사업을 함에 따라서 원래 통로 효과라고 그래요. 원래 이 사업이라는 창업을 하는 통로로 안 들어왔으면 생기지 않았는데 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이 계속 눈에 띄고 발견이 되는 거죠. 네. 예를 들면 뭐 그 구글 같은 경우는 검색을 하려고 처음에 이게 해서 검색으로 성공을 하고 있었는데 또 하나 부가적으로 한 사업을 인수한 게 유튜브 같은 걸 인수했더니 유튜브라는 거대한 산업이 또 새로운 산업이 생기는 거죠. 세르게이 형제가 탐색을 하는 구글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지 않았으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유튜브라는 회사도 생기지 않았던 거죠. 하다 보니까 계속 새로운,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발길로 사업의 세계로 접어들지 않았으면은 찾을 수 없는 새로운 기회들이 사업을 함에 따라서 계속해서 생기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사업의 장점이고 기회의 발견인 거죠. 그래서 기회라는 것은 직장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첫 기회가 생기기도 하지만 사업이라는 발을 첫 디디고 나서 또 다른 사업 기회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업 기회들이 확장되고 확산되는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이게 하나의 시초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업 기회를 조금 더 얘기하고요. 다음 시간에 그 다음에 아까 하려고 말했던 거 가와 자에 관해서도 조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벌써 8번째 주 강의가 끝났는데요.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과제는 줬고요. 이번 주는 과제는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